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로운 동영상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주팔자 내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담을 오셔가지고 그거를 숨기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쉽게 해서 당신 맞춰보세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상담 오신 분한테 그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핵심 운명을 찝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상담할 때나 아니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시간으로 아내들 귀엽고 자식이 짐이 되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남자분이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역학원에 방문하십니다. 들어오시는 폼이 상당히 강한 기질을 갖는 것 같고 또 거만하고 가진 폼을 다 잡고 들어오길래 저는 무슨 대기업 회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앉으시고 상담을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상담을 해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물어봤죠. 선생님, 어떤 상담을 해드릴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사주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맞춰봐죠. 전형적인. 그래서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신 분 사주팔자니까 여러분도 적어놓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제 강의를 멈춰놓고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사주팔자는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셨고 저도 이제 사주팔자 내에 있는 운명을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당사자 사주팔자죠. 앞에서 봤죠. 여러분 풀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임진년 경술월 정해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사주를 풀어봐야 이 안에 들어있는 운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풀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본인은 정화, 작은 풀, 이걸 촛불이라고 그러죠. 보통 촛불이라고 표현하고,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진토, 축축한 큰 흙, 경금, 큰 쇠, 슬토, 큰 흙,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오행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나무죠. 나무는 지장간 안에, 진토 안에 을목, 해중 간목, 지장간 안에 있네요. 사주에 큰 물, 임수, 해수, 큰 물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큰 쇠, 작은 쇠도 쇠기운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진토, 술토, 기토 상당히 큰 흙, 작은 흙이 흙도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형국이고 나무가 상당히 좀 부족한 형국이라는 얘기죠. 자, 육친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임수는 날의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경금,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해수,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기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육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아까 물이 많다고 그랬죠. 큰 물들이 왕활하고 관성이 상당히 관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식상, 흑인 식상이 강하고, 쇠인, 큰 쇠, 작은 쇠,
정제 편제도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네요. 인성인 나무는 지장간 안에만 있고 같은 오행인 불도 좀 안 보이는 그런 형상이네요. 자, 오행은 이렇게, 육친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형국, 정화가 수월에 태어났네요. 늦은 가을에 태어나서 실령을 했네요. 실령.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화, 불, 작은 불한테 내 편은 땔감이 되는 나무하고 같은 불이 있어야 내게 힘을 주겠죠. 근데 사주 팔자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 나오는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지장간 안에 해중 간목,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정화, 진토 안에 을목 정도 있는데 이 간목은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젖어 있어가지고 이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봐야 아무 오히려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큰 나무고. 술토 안에 정화, 이 해수가 상당히 덮치고 있어서 꺼지기 일보 직전, 진토 안에 을목은 임수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젖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화한테 도움이 되는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정말 외로운 정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내 힘을 빼는 오행, 술토 안에 정화 정도만. 이 사주가 자칫하면 정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격이 안 돼요. 이 술토가 있어서 술 중에 정화도 있고 이 물을 갖다 술토가 방해를 막고 있는 고군분투를 하는 형상도 되고 그래서 정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약사주가 됐어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외로운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약사주. 그래서 운에서 나무를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불기운도 좀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최약사주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분 들어왔을 때 거만 아주 폼을 당당히 잡고 일반 사람이 보면은 상당히 강사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최약사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착하고 또 내 주장 못 보이고 약한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론 강약이 파기되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기질적인 사주 보면은 기질 강약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주가 이론적으로는 약하지만 강기질을 가진 이유가 첫째, 요 개강살 보이시죠? 경술, 임진, 괴강. 특히 월주에 있는 경술요에 괴강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괴강격. 그러다 보면 괴강살이 더블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러다 보니 사주에 괴강이 있다든가 백호가 있다든가 식상이 강하다든가 또 양기운이 강하다든가 이러면은 기타 여러 가지로 강기질을 갖는 그런 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질이 있고 그런 거를 잘 봐서 기질 강약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일단 괴강격에 괴강살이 두 개 포진되어 있고 그러니 강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주 술토, 진토, 기토가 뭡니까? 이게 식신상관이죠. 바로 식상이 강하다는 얘기죠. 식상이 강한 사주, 약사주더라도 강한 기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한 기질. 그리고 사주의 이 양기운 보이시죠? 임수, 진토, 술토, 해수 이게 다 음기운보다 양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최약사주지만은 괴강격 또 괴강이 이렇게 더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양기운이 강한 이런 기질로 해서 기질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사주가 최약사주면은 차라리 최약사주 기질로 따라가 버리면은 재물한테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포기하고 직장인한테도 내가 되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분고분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도 내가 안 된다라고 고분고분을 해서 종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사주는 강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야? 재물은 내가 질 수가 있어. 재물은 내 거야. 이런 강기질을 보이다가 꼬그라지고 이 힘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부인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아내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하다가 짓눌리고, 또 관은 뭐죠? 직업, 자식도 내가 제압할 수 있어 간기질로 가다가 힘이 안 되니까 꼬꾸라지고. 그만큼 풍파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약사지로 가버리면 조금 먹고 조금 싸는 그런 기질로 가버리면은 차라리 종살이 한다 생각하고 가버리면 좋은데, 간기질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지지 않는다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재물도 내 재물이 될 거야 하다가 재물한테 오히려 짓눌려서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도 너 정도는 내가 제압할 수 있어 하다가 짓눌려서 꼬꾸라지고, 자식이나 이 관이 자식하고 직업이란 얘기죠. 이것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적으로 간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자, 사주가 파악이 됐으니까 이분 사주 내에 들어있는 운명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는 자, 이 여린 촛불이 아주 최약하다는 얘기예요. 최약,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재는 어떤 거예요? 정제 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는 재물, 가정적으로는 아내, 부인, 여자가 되는데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짓눌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강한 냉기만 가지고도 이 촛불을 위협할 정도로 이 불이 약한데 이게 제압이 되냐는 얘기예요. 배우자운,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어떤가요? 이 조그마한 개수라든가 자수 정도만 해도 위협적이 되는데, 이 큰 물은 한 방에 이 불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뭔가요? 관, 자식, 그 다음에 관이 직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식과 직장한테 내가 짓눌리는 형상. 자, 답 나왔죠? 자, 선생님 사주는 너무나도 힘이 약해서, 본인이 힘이 약해서 재물하고 여자를 질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오히려 재물하고 여자한테 눌리는 형상입니다. 그러니 재물덕, 배우자덕, 이성덕이 너무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물 보이시죠? 이 물이 여린 촛불을 한 방에 꺼버리는 형상이다 보니까 자식이 나한테는 너무나 짐이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덕, 재물덕, 자식이 짐이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말아먹고 그로 인해서 내 배우자는 그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딸 셋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키우다 보니까 이 나이가 돼버렸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식덕이, 재물덕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맞춰드렸죠?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운명을 보이는 데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아, 여러분도 쉽게 그걸 알아채시셨다고요? 이게 재물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약한다는 거. 야,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실력이죠. 아무튼 이 사주팔자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아무튼 사주팔자에는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운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이 사주에서도 이러한 운명이 들어있던 것을 상대방한테 말씀드렸던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러한 사주팔자에는 운명이 들어있다, 운명이 들어있는 것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